수능 영어에서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길고 복잡한 문장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런 문장들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로 영상을 이미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전편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실전편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요,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수능 영어 문장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이상한 문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이 뭐냐면요, 한국어로 한번 해석을 봐보세요. 되게 잘 안 쓰는 말투로 되게 꼬아서 복잡하게 말해놓지 않나요? 사실은 그거는 잘 쓴 글이 아닙니다. 글이라는 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말을 복잡하게 해놓는다는 것은 나름 글쓰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못 쓴 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해결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랑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방향,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이상한 문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접근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의도를 파악해보면 돼요. 의도를 생각해보면 돼요. 이 생각의 전환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가령 인공지능에 대한 말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게 바라보는 쪽인지 안 좋게 바라보는 쪽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안 좋게 바라본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으니까 역접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대해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조금 해석이 안 되거나 조금 단어를 모르는 게 있다거나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잖아. 자, 근데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프랑스어, 불어,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프랑스 여자친구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둘의 소통이 아예 안 될까요? 됩니다.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죠?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생각보다 그런 기계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언어를 활용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복잡한 문장 접근법, 그것은요, 물론 영어라기보다는 약간, 영어는 피상적인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상대방의 생각,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프랑스어를 몰라도 되게 밥 먹어야 되는 배고픈 상황에서 뭐라 말을 했으면 밥을 먹자는 뜻이겠죠, 대충. 그리고 뭔가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못 알아듣는 말을 해도 대충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스킬이니 편법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법 아닙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애초에 언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도를 파악해버리면 생각보다 그 껍데기가 잘 해결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 있어야죠. 주어가 뭔지 알고 동사가 뭔지 알고 수식어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순 그대로 쭉쭉 읽어야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떤 문장들은 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문장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니까요. 되게 못 쓴 문장, 더러운 문장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쭉쭉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쭉쭉쭉 어순 그대로 읽어야 한다. 되게 맞는 말이죠.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원어민들,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요. 원어민들도 우리나라 수능을 보고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돼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잘 해결하는 방법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원어민이라는 것은 어순 그대로 읽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판왕이죠. 그런데 그 원어민조차도 어순 그대로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수능 영어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원어민이 어순 그대로 읽는 것에 하위 호환일 텐데, 원어민조차도 그 방식으로 이해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두면요,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본기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기 다 할 줄 안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얹어서 제가 말씀드린 시각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글쓴이 의도를 파악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이걸 능숙하게 잘하면 조금 부족한 기본기를 메꿀 수 있습니다. 단어 좀 몰라도 해석 좀 꼬여도 의도를 파악해버리는 게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정말 아예 몰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의도 파악을 되게 잘하면 실력이 꽤 없는데도 그걸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 일본어 등등등 언어가 많죠. 근데 그 언어는 약간 이런 거예요. 사과, 배, 딸기, 수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중요한 거예요. 과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것들이고 결국은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 주기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프랑스 여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의도를 파악하고 취지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언어의 본질상 내용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찍어놓은 그 실전편 영상 꼭 한번 봐보세요. 영어 문장 해석할 때 아예 다른 시각이 생길 겁니다.